네. 그래서 input hypothesis가 이제 최초의 SLA 관련 학술 이론으로서 많이 이제 각광이라기보다도 주목을 받았고예요.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교실 환경에서 계속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제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다 쓸데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띠용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진짠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criticisms라고 이 input hypothesis가 이제 비판을 좀 받게 돼요. 5개의 hypothesis가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봐야죠. 그렇지만 어쨌건 당대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규명해 놓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정의라도 확실히 줘야 그게 이런 거를 뜻한다 이렇게 있어야지만 진짜 그거 뜻하는 그것이 그것인지 아닌지 실체를 분석을 하는데 액션하고 러닝 달라? 뭐 이래서 다른 거야. 모니터링 안 좋은 거야. 몰라. 그냥 안 좋아. 뭐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모니터링 어느 정도까지를 모니터링이라고 너는 생각하는데? 그걸 알려줘야 우리가 그게 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테스트를 하지. 그러니까 테스트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든 다. 이거 I 플러스 1 어쩌라고. 플러스 1은 어디까지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몰랑이에요 거의. 크라시엔의 5가지 하이포테시스는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안에서 정의가. 어펙티브 필터도 어떻게 생겼어? 그게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가 돼?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펙티브 필터라고 보는데 앵자이어티가 낮아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몰랑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너무 비판이 당대에 많았어요. 이게 언제냐면 80년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비판이 많았는데 그 비판을 정리하면 이래요. 여기 보세요. Krashen's hypothesis had some intuitive appeal to language teachers.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되게 인지적으로 즉각적으로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They were, in the words of H.L. Mencken, short and simple, easy for teachers to grasp and faithfully follow. 그래서 되게 쉽고 간단하고 따르기 되게 좋아요. 자유로운 환경 만들어주고 말하기를 강요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I 플러스 1을 많이 주고 근데 many researchers however 이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를 좋아하는 연구자들은 with Mencken have hotly disputed Krashen's claim as wrong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Let's look briefly at criticisms. 그래서 이런 criticism 봅시다. 첫 번째가 consciousness와 관련한 거예요. consciousness. 의식성. Barry McLaughlin sharply criticized Krashen's fuzzy distinc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conscious processes, subconscious and conscious processes. Fuzzy distinction이라는 거는 그 분류가, 그 구분이 너무 fuzzy, 불확실한 게 아닌가, 뭐와 뭐 사이에. acquisition이라고 부르는 subconscious processing과 learning이라고 부르는 conscious process 사이에 그 구분이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subconscious acquisition이고 어떻게 해야 conscious learning입니까? 규명 안 했어요, 크라신이. Claiming that an SLA theory that appeals to conscious subconscious distinctions is greatly weakened by our inability to intensify just what that distinction is. 그래서 그 distinction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럴싸하게 들렸다가 힘을 잃은 거죠. 뭐든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론은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론을 펼 때는 거기 나오는 용어들의 개념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장부터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cquisition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learning이라고 하실 겁니까? consciousness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된 것이 무의식적인 것이고 consciousness가 어디까지 관여된 것이 의식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논의에 크라시는 참여를 안 하죠. 자기가 참여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를 안 해요. 얘기를 하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크라시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이야기해요. 계속.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번에 No Interface. Kevin Gregg eloquently refuted the claim of no interface, no overlap between acquisition and learning. 그래서 acquisition하고 learning하고 아까 위에 본 separate process. 완전 separate이라고 했잖아요.
이 둘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 그 인터페이스가 없다는 거, 또 접합부가 없다. 인터페이스 접합부라고 할게요. 접합부가 전혀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레그는 arguing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back up the claim. 이 접합부가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라. 증명이 없어요. No evidence. Greg showed that implicit and explicit learning can indeed complement each other. 그리고 그레그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무의식적인 학습과 의식적인 학습이 서로를 보충하고 있는 그 에비던스가 그레그의 연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크라신 같은 경우는 둘이 인터페이스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듯이 이걸 얘기한 거고 그레그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학습자들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 implicit learning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크라신의 acquisition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subconscious acquisition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explicit learning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conscious learning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거를 이거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conscious learning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은 연구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있는 것 같은데 크라신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 안 해요. 크라신은 3번이요. No explicit instruction. 그래서 의식적인 학습, intentional learning이 없어야 된다는 거. Studies repeatedly show that Krashen's zero option cannot be supported. Don't ever teach grammar. 그 그래마를 절대 가르치지 마라 라는 걸 zero option이라고 해요. 그래마를 절대 가르치지 마라. 왜냐하면 intentional learning이 된 것은 찐 L2 knowledge에 contribute 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시킨다. 이 말이요. 모니터만 하게 한다, 나를. Cannot be supported. 과거 연구들이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Long, Alice, Lightbound and Sparta. 이렇게도 많아요. Explicit Strategy Training, NFFI 이런 거 몰라도 돼요. As we said, can indeed. 그래서 실제로 문법을 가르쳤는데 영어 습득의 효과를 본 예시들을 많은 학자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explicit instruction 주지 말라라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문제 I+1. As shown in decades of learning psychology and in Vygotsky's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the notion of I+1 is simply a reiteration of a general principle of learning. I+1은 general principle of learning을 재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 오스벨이라든지 비고츠키, 그리고 특히 비고츠키의 ZPD를 본 적이 있어요. Greg and White also noted that we are unable to define either I or one. 더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Greg는 I도 규정할 수 없고 one도 규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이요. Speech will emerge. 자, 위에서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그냥 냅둬라. 충분히 comprehensible input, I+1이 들어오면 speech는 naturally emerge.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학생들한테 말 시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In claiming that speech will naturally emerge when the learner is ready. 준비될 때까지 말 시키지 마. The input hypothesis diminishes the learner's own initiative in seeking input. 하지만 학습자들은 말하고 싶어 해요. Initiative in seeking input. 인풋을 계속 구함과 동시에 말을 하고 싶어요. Seliger distinguished between high input generators learners who are good at initiating and sustaining interaction. 어떤 그룹의 학습자들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Good at initiating. 뭔가를 시작하는 걸, 말을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sustaining interaction. 인터랙션을 유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반면에 low input generators who are more passive, reticent.
and less assertive.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말하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수동적이고, 그리고 막 주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HIGs were superior learners in Seliger study. 셀리거의 연구에 따르면 HIG가 이 input generator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superior learners, 습득 능력이 훨씬 더 좋았대요.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준비되면 말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패시브하고 reticent하고 그리고 주장도 별로 안 하고 뒤로 처져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도서 안 된 애들도 있고 자꾸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잘하는데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론도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하나 더 있네요. 6번. Output hypothesis. Claiming input as the only causative variable. 자, input은 the only causative variable이라고 크라션이 얘기했어요. input만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input을 들으면 말이 발생한다.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input as the only causative variable. 가장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원인이다. In SLA ignores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A. The distinction between input and intake. B.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action. C. What Meryl Swain called the output hypothesis. 세 가지를 무시하는 건데 첫 번째가 input과 intake의 구분. 자, intake란 개념요. input은 외부에 있는 언어고 intake는 내 머릿속에 실제로 들어온 언어예요. 아시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input은 외부의 언어 정보, intake는 실제로 머릿속으로 인식되는 언어 정보. 외부의 언어 정보가 있어도 아무리 sufficient amount of I+1을 줘도 애들이 머릿속으로 그거를 여기요. 들어오지 않으면, LAD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외부에 있는 정보일 뿐이에요. 근데 모든 그 학생들이 sufficient I+1을 줘도 그걸 다 인테이크로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충분하다라는 거는 인테이크가 충분하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only causative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애들이 머릿속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내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되는 거니까. B.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action.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한다는 게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이 자체도 되게 중요한 언어 습득의 기폭제이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유튜브 맨날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옆에 외국인이 말하는 거 참여 안 하고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직접 내가 참여해야 된다. My own participation.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3번. What Meryl Swain called the output hypothesis. output hypothesis는 input hypothesis는 내가 input을 들으면 언어가 발달한다인데 output hypothesis는 내가 실제로 말을 하면 언어가 발달한다예요. Swain offered convincing evidence that output was at least as significant as input. output도 input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행위가 또 역으로 언어를 발달시킨다. If not more so. Keyes de Boot argue that output serves an important rol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ecause it generates highly specific input that cognitive system needs to build up a coherent set of knowledge. 아웃풋을 계속 발산을 함으로써 머릿속에서 필요한 인풋을 it generates highly specific input. 뭔가 머릿속에서 필요한 인풋을 계속 발산을 하게 되고 the cognitive system needs to build up a coherent set of knowledge.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아주 일관성 있는 그 언어 지식이 발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Others have strongly supported the central role of output. 그리고 아웃풋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이 또 많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인풋은 내가 듣는 거지만 아웃풋은 내가 뭔가를 다른 인풋을 구할 때 내가 또 아웃풋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인풋을 계속 갈구하잖아요.
내가 그 말이 필요하니까 갈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고만 있으면 내가 훅 지나가면 다시 내가 필요한 인풋을 찾지 못해요. 반드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웃풋 자체의 중요성. It generates. 그러니까 아웃풋이라는 게 generates. highly specific input.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인풋을 generate 하게 해요. 타인으로 하여금. 근데 그게 뭐예요? My cognitive system needs to build up a coherent set of knowledge. 내가 그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크리티즘이 있었어요. 무의식성, 인터페이스, 그리고 explicit instruction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특히나 unconsciousness, subconsciousness와 consciousness 하고 I+1은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었고, speech will emerge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도 있다. low input generators 이런 아이들은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또 output hypothesis 인풋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웃풋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총 6가지의 크리티시즘을 크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후에 있는 Universal Grammar, 이거는 이제 L1에서 적용이 됐던 촘스키의 Universal Grammar가 L2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Emergentism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신생 이론이고 커넥셔니즘이라든지 뭐 과거에 그런 우리가 그냥 안 하고 지나온 것과 또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 관련 지식을 빌드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maturation related, maturation based approaches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